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접선으로 둘러싼 도형의 넓이. 이것도 쉽죠? 왜냐하면 왜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접선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접선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넓이를 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차이 함수를 그리잖아요. 너무 당연하게도 여기 만나는 점 알파라고 할게요. 차이 함수를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요. 알파에서 관통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또 이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 함수를 그러니까 직선과 3차 함수 빼는데 어차피 직선과 3차 함수가 접해 있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그러니까 또 차이 함수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근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만 구하면 넓이 쉽게 알 수 있을 건데요. 알파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1에서의 적방을 먼저 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적방을 구해보면 기울기가 3이고 이게 되겠네요. 그쵸? 잘못했다. 플러스 2죠. 그쵸?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3차 함수의 차를 구해보면 그래야만 얘랑 3차 함수 만나는 점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는 게 맞고 넘겨서 구하게 될 건데 이거 익숙하죠? 아까 본함수죠?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아니 쌤 이거 아까 봤으니까 아시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세요.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 직선과 3차 함수는 원래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 걸 제가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원래. 그러면 아니 나머지 하나는 뭐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x 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마이너스 2가 와야죠. 뭐 어떡해요.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쓰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게 다 아는 거죠. 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무슨 소린지 아예 이해를 못해서 못 쓰시는 분이 있으면 모를까. 평상시에 즐겨 쓰는 방법이냐 이거죠. 뭐 까봐야죠.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고 알겠어요. 자 어쨌든 자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알파가 있구나 라는 걸 이 식적으로 바로 알았죠. 어차피 접하는 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근 이 알파라고 놨을 때 이 알파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얘일 수밖에 없다 바로 아는 거고요. 자 둘 사이의 차이는 3인데 자 어쨌든 이 차이 함수는 얘일 거잖아요. 이거였죠. 이 차이 함수는 3차에서 1차 뺀 거. 그럼 최고차 한계수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차이가 3이니까 3의 4제곱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쵸? 넘어갑니다. 29번 해보겠습니다. y는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있는데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는 건 일단은 봐봐요. 도형의 모양이 똑같다는 거니까 사실적으로 따지면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 같다는 건 결국 이 길이도 같다는 거죠. 길이도 같다는 거. 그쵸? 애초에 길이 같아야 봉우리의 모양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그 근과 근 사이의 거리가 봉우리의 넓이의 대소랑도 연관은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자 길이비가 1대2면 넓이비는 1대4다 이런 제곱 비율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닮진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길이가 짧으면 봉우리가 작고 길이가 길면 봉우리가 크다는 확실합니다. 대소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봉우리 넓이 같다는 이꼴 근과 근 사이의 거리 같다가 되겠고 어쨌든 이 함수가 지금 근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은데 1인가요? 네, 그래서 분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해가지고 이제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a에 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야 이것도 인수분해 된다. 얘가 지금 a랑 1인데 위에다가 마이너스예요. 네, 이렇게요. x 마이너스 a랑 x 플러스 1.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적어도 지금 저 3차 함수의 두 근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곳은 예를 들어 3이거나 거리 같게,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A가 이렇게 0으로 있을 수도 있죠. 거리만 같으면 되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 도형의 넓이가 같으니까. 하나 더 있죠. 예,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데 A가 여기 마3에 있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해도 거리가 같죠. A가 될 수 있는 건 3, 0, 마3이어야만 하겠죠. 근과 근 사이의 거리 같아야 되니까.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면 답이 3이겠죠. 네, 맞죠. A는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답이 3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가서 인수분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35번 하겠습니다. 네. 35번 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mx에 의해 이등분 됩니다. 그림을 그릴게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0하고 1을 지나고 있는데 y는 mx라는 이 직선은 0,0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얘가 이 친구가 x축과 둘러싸인 이 넓이를 어쩌다 보니까 2등분을 이렇게 때린대요. 네. 이 문제 약간 처음 풀면 어려울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 문제는 여기를 교점을 알파라고 두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풀 건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이 파트 넓이는 구하지 않을 거예요. 얘를 구하려면 자, 세로 길이가 1차 함수 따라가다가 여기까지는 1차 함수로 세로 길이 따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세로 길이가 곡선으로 바뀌잖아요. 이건 그러면은 0부터 알파랑 알파부터 2를 갈라야 돼요. 귀찮습니다. 차라리 이 윗부분 넓이 구하는 게 좋죠. 근데 윗부분 넓이는 직선과 2차 함수의 차의 함수로 구해도 돼요. 마침 0이랑 알파가 근인 차의 함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부분 넓이는 얘랑 똑같을 거니까 차라리 차의 함수로 위에 걸 구하자죠. 근데 그러면 위에 거 구하면 어디다 쓰냐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0부터 2까지의 원래 넓이 구하기가 쉬워요. 6분의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 1에다가 두근의 차는 2니까 2의 세제곱. 따라서 3분의 4가 원래 노란색의 넓이였죠. 네. 그러면 이 윗부분의 넓이 요만큼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3분의 2겠죠. 절반이니까. 그렇죠. 아, 이 넓이가 3분의 2가 나오면 좋겠구나. 자, 이 함수는 어차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m의 x거든요. 서로 차의 함수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알파라기보다는 사실 알파가 아니라 2 마이너스 m이 근이겠네요. 그렇죠? 네. 이쪽의 근은 2 마이너스 m이겠죠. 이 친구의 근 찾아보면 0 말고 2 마이너스 m이겠죠. 그러니까 이 넓이 어떻게 쓰면 돼요? 이 넓이는 또 6분의 어쨌든 어떠한 2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 넓이니까 6분의 최고차 함계수 1이죠. 두 근 사이의 거리는 2-m이죠. 이 친구의 세제곱 해준 거겠죠. 이게 바로 넓이 3분의 2가 나오더라 라고 2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의 넓이 공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아마 문제에서 m값 구하라고 안 했을 거예요. 뭐 2-m의 세제곱이 얼마나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문제는 그렇게 쉽게 줬을 거라 2-m의 세제곱은 4입니다. m이 딱 얼마인지 구하라고 하면 귀찮아져서 그렇게 안 돼요. 알았죠? 그건 그렇지. 이 학교 시험에 자주 출몰하는 친구예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멘탈 나가거든요. 굳이 이 교점만 구하려고 하고 막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멘탈 나가는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네, 차이 함수를 활용하고 웬만하면 2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 공식을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에베스죠. 39번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 자세니까 좀 정리를 찾았네. 갑자기 팔팔했어요. 그래. 아니 뭐 힘들고 피곤한 친구들이야 있겠지. 그거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은 좀 수업 이끌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 맞습니다. 네, 일단 해봅시다. 그래서 뭐 힘든 걸로
얘네 둘과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x는 2요. 둘과 x는 2. 잠깐만요. 그럼 그려는 볼게요. 얘는 k가 양수라고 나왔겠죠? 그럼 얘는 그냥 x의 세제곱 이런 함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k분의 1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렇게 생겼죠? 접하겠죠? 내려가겠죠? 이게 마이너스 k분의 1의 x 세제곱이죠. 음수니까 뒤집혀야죠. 뭐 0에서 접하면서 간통은 맞고요. 세제곱이니까. x는 2를 쳤어요. 아 여기만 하는 거네요. 이 함수랑 x는 2랑 둘러싸인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차이함수 쓰기도 귀찮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넓이는 어차피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어서부터 어디? 0부터 2까지요. 0부터 2까지. 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얼마입니까? 이거에서 이거 뺀 거잖아요. 맞잖아요. 네. 맞잖아.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 곱하기 가로 길이 0부터 2까지. 차이함 쓰는 것도 귀찮지 이제. 오케이? 세로 길이 어떻게 그렸다고? 흰색 그래프에서 노란색 그래프 뺐잖아. 세로 길이.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면 되죠. 자, k 플러스 k분의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요. 0부터 2까지 x제곱 dx 구할 건데 4분의 1에 x의 4제곱인데 2를 넣으니까 4네요. 4로 나옵니다. 이 최소값은 산술기하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8죠. 아, 피곤한데 말하나 이제. 뭐 어떻게든 데미지가 있네. 자, 그렇죠. 얘는 주기함수죠. 주기가 4짜리 주기함수고요. 여기에서 1부터 5까지 딱 또 한 주기만큼을 줬죠. 거리 4짜리. 한 주기만큼 적분하면은 3이래요. 인테그랄 1부터 17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이건 1부터 5, 그다음에 5부터 9, 그다음에 9부터 13, 13부터 17 주기 4개죠? 네. 그쵸. 주기 4개니까 10이죠. 네. 너무 쉽네. 맞아요. 시험에 맞죠? 49번 할게요. 49, 53번 역함수 적분도 어렵게 나왔는데 역함수 적분은 엔간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은 미적분 과목으로 넘어가면 그림이 아니라 식으로 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숫자에서는 웬만하면 다 그림이 더 많아요. 역함수 할 때 적분 잊지 마세요. 자, 이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4x 세제곱 플러스 1이면요. 원래는 플러스 1을 잠깐 빼세요. 그림을 그릴 때는 4x 세제곱 0에서 접하면서 관통이죠. 1만큼 올렸으니까 1에서 뭔가 접하면서 관통을 하고 있겠죠. 근데 0 이상만 그리래요. 이런 그래프가 fx인 거죠. 제가 이 얘기는 한 번 더 필기하시는 게 좋은데 역함수 적분 관련된 문제는 그래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좀 신경 쓰고 있죠. 다른 애들은 대충 그렸거나 아니면 안 그렸는데 역함수는 gx니까 1,0 지나고 이렇게 가고 있겠죠. 라인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 더하기 1부터 5까지 gx dx인데 gx는 역함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 x는 1이 1,0이었는데 0부터 1까지 fx는 이 부분 넓이를 적분하래요. 그림 입장에서 보면 0부터 1까지 그쵸. 역함수니까 당연히 y좌표 체킹하는 게 좋죠. 1,5를 지나겠죠. fx만 보면요. 첫 번째 이 아이는 저 노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 친구는 1부터 5까지니까 1부터 어딘가 5까지 요 넓이를 구하라는 거죠. 이게 gx일 건데 gx의 1부터 5까지는 요 넓이 적분하라는 건데 누가 봐도 1부터 5까지 이 부분은 여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붙여라. 아, 이거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구나. 정답 5점. 노렸네. 맞아. 이렇게 무조건 노리고 내는 거야. 역함수는 그림을 안 그리면은 안 보여져요. 그림을 그려야 돼. 쉽잖아. 그지? 53번 해볼게요.
그 대답이 나오면 나쁘진 않지. 물론 너도 뮤직도 잘 못하잖아. 아, 배웠으니까 어떻게 연구해서 풀면 되죠. 근데 너 수트도 원래 겨울방학 때 배웠었잖아. 아, 근데 약간 이제 약간 비슷. 약간이 비슷하다.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역함수를 GX가 할 때, 자, 두곡선 F함수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 역함수가, 일단 얘 역함수를 그리려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y EX 되고, 0보다 큰 부분만 그리대요. 역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어쨌든 문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이게 G 역함수, 이게 F인데, 둘러싸인 도형은 여기 이 나뭇잎 모양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x랑 흰색인 fx 사이의 이 절반 부분 넓이 구한 다음에 2배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가 아니라 아니 수트도 했는데 뭐지? 자, 그러면 이 절반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니까 왜 이런 방법을 씁니까? 역함수를 구해도 역함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적분을 수트에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알고 있는 함수 y 봐봐요. y는 x랑 원래 함수를 이용하자 이거죠. 여기 적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세로 길이 구해서 적분해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적극 활용하라는 게 뭐였어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 근과 근 사이 넓이였잖아요. 제가 이 2차 함수에서 y는 x를 빼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요. 빼면은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얼마야? 2분의 1이에요? 하나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기 넓이는 6분의 최고차 항계수가 이번엔 2네요. 얘에서 얘 뺀다 해도 2차 항계수 2죠. 두 근 사이 거리 2분의 1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24분의 1이 나온 거죠. 네. 2배 해야 되니까 정답 12분의 1이죠. 네, 나뭇잎 모양은 2배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속도를 좀 해볼 건데요. 한 번 더 복습하고 중요한 거 얘기하고 꿀쪽이 차분하게 숙제하시고 풀면 재밌거든요. 시간을 좀 많이 두고 푸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적으로 숙제를 하실 때는요,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2시간 컷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오늘 하루 좀 비운 다음에 얘 천천히 다 풀어본다. 이렇게 하시면 실력도 좀 만들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뒤에 막 예를 들어 뭐 이제 현주를 예를 들면은 이거 2시간만 빨리 풀고 이동 뽑기 하러 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예 비워두시고 풀어보세요. 요즘에 안 뽑는 것 같은데. 이게 뽑은 지 거의 한 10년 됐어요. 거짓말을 하고 이거 과할 거. 일단 역시 스칼라 다시 한번 이제 그 복습한다는 거 보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친구 벡터는 크기와 방향 처음에 했던 것들은 내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 오늘 추가되는 애들이 이동거리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올 거고 이동거리랑 비슷한 레벨이 위치 혹은 변이죠. 아직도 위치와 변이 차이를 모르시면 좀 곤란하고요. 속도죠. 벡터에서 속도의 크기, 속력이죠. 그리고 가속도. 그리고 여기는 가속력인데 이제 가속도의 크기가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위치식이
자,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항상 정의역이 시간이니까 여기는 시각이 정의역이니까 어떤 시각에 대한 위치는 얼마니 하고 식을 주겠죠. 그래서 변이는 좀 다르죠. 굳이 따지면 변이는 델타 x가 맞아요. 알았죠? 변이가 뭐라고요?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변한 위치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변한 위치값이니까 변이에는 시각이 2개 필요하죠. 네, 1초부터 5초까지 변이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1초에서 5초까지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지를 물어볼 거니까. 근데 위치는 딱 시간이 하나 필요하죠. 3초일 때 위치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가 또 VT인데 VT 사실 이제 이게 AT를 할게요. 이것만 제가 쓰면 왼쪽에다 쓸 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인 건 이자였죠. 왜 미분합니까? 위치를 시각에 대해 나눈 게 속도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순간 속도를 궁금해한다면 어떤 특정 시각에서의 속도를 궁금해한다면 미분해야죠. 그래서 네,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에 어떤 속도가 궁금하다면 이건 평균 속도라고 부르거든요.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의 속도는 평균 속도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리원을 해보셨으니까 공통 뭐 통합과를 해봤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는데요. 속도를 적분하면 원래 변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분해서 위치식을 얻어내고 싶은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속도를 적분하면은 변이가 맞아요. 원래대로는. 근데 나중 가면은 얘를 적분해서 얘도 얻어내게 될 거예요. 그 차이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알았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애초에 인테그랄이 이건 뭐예요? 1초부터 3초까지 속도를 적분해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게 되겠죠. VT를 적분하면은 XT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식이. 이게 뭔 뜻이에요? 1초와 3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문제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를 적분하면은 변이가 나오는 게 원래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시각부터 이 시각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이 나올 거예요. 맞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위치 구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는 뭐 별게 없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적분에 한 번 더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속력이 제가 뭐라고 했죠? 속력 뭐라고 쓴다고? 절대값 VT. 맞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건 무조건 절대값 C라는 뜻이에요. 네. 알았죠? 자 이동거리는 속력을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하는 값이 이동거리입니다. 따라서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절대값 VT예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일단 외우시는 게 좋고요. 이거 미적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미적분 때는 2차원인 속도를 VT를 절대값 구하고 또 적분까지 하게 될 거예요. 그건 이제 이번에는 안 하죠. 그런 거 시간 때문에 속도가 잘 안 나니까. 2차원은 어떻게 해? 네, 2차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투에서는 여러분들 물체가 무조건 좌우나 위아래로밖에 안 움직이죠. 물체가 막 이런 평면을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좌우만 움직이니까 왼쪽 오른쪽 뭐 마이너스 플러스만 보면 되고 위아래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면 되죠. 그냥 하면 돼요. 절대값 VT 하면 됩니다. 이동거리 구할 때 이때도. 알았죠? 그러니까 수투에서도 이동거리 구하라 그러면 절대값 VT를 접근하는 거예요. 알았죠? 속력을 접근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미적분에서는 잘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네, 잘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3차원도 그럼 접근할 수 있겠죠? 3차원 움직이면 되고. 안 그러면 되고 숫자를 체크니까 있더라고요. 숫자를 체크니까 있었어? 네. 체크니까 쫙 넘기는데 약간 객전에서 3천 모형 이렇게 이제 이걸 막 작성해요. 그거랑 다른 건데. 다른 거. 네, 다른 거. 약간 이렇게. 네.
보지 말고 일어나라고 해. 보고만 있어. 아, 현주가 너 보고 있어. 승현이가 억울을 끌어가지고. 성현이가. 일단 봐봐. 이 오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거야 이거. 오늘 이렇게 개념 설명하는 것 중에서 외워왔지? 네.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이게 적분이라는 게 뭔지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하자. 적분이 뭔지.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봐봐. 이게 f 프라임 x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 0부터 2야. 그럼 너네 입장에서 얘를 가지고 fx를 그리면은 양은 양이니까 3차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그려질 거 아니야. 이게 fx겠지? 잘 봐봐. 야, 내가 0부터 2까지 얘를 적분했어. 인테그랄 f 프라임 x를 0부터 2까지 적분했는데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래.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적분값이. 이 마십이 프라임을 적분한 마이너스 10이 뭘 의미하냐면 원래 함수 입장에서 자, 여기가 f0일 거 아니야? f0의 y값. 여기가 f2의 y값일 거 아니야? 이 높이가 얘네들의 높이 차이가 마이너스 10이라는 뜻이지. 이게 마이너스 10이면.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프라임의 적분값은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야. 봐봐. 프라임을 내가 적분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넓이가 마십이 나왔어. 적분값이 마십이야? 그러면은 원래 함수는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10만큼 함수값이 떨어짐이란 뜻이라고. 몰랐으면 써야지 일단. 좋은데요. 올해 겨울방학 때 했잖아, 현주야. 좋은데요, 상기. 상기한다. 진짜. 그래, 어쨌든. 기억이 나는 것도 있는 거지? 맞아요. 그게 없으면 사실 너 이번 미적분 특강을 왜 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근데 미적분 특강은 완전히 지금 숙지를 하는데. 너 수트 끝날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럴 거 같아. 어떻게 하시죠? 봐봐요. 이 높이에서 이 높이까지가 마십 떨어졌구나. 이 마십이 누구라고? 프라임의 적분값, 계란 계산의 적분값. 이해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VT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똑같은 함수로 이제 VT를 그려볼게요. 자, 이런 함수가 있어요. 0부터랑 할게요. VT는 0부터만 그려야 되니까. 속도 함수예요. 자, 얘를 적분한 게 위치 함수일 거 아니에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그러면은 적분한 것도 3차 함수 모양이 될 겁니다. 3차 함수 모양이 되겠죠. 얘 xt라고 할게요. 얘 미분하면 얘니까 이거 적분하면 이거. 2차 함수 적분하면 3차. 맞죠? 자, t가 0일 때의 위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t가 2일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이 적분값이 내가 적분해보니까 인테그랄 vt를 0부터 2초까지 적분해보니까 또 마이너스 10이 나왔대. 음수겠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왔대. 그럼 t는 0에서 t는 2까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마십만큼 떨어졌겠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0초에서 2초까지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겠어요? 10이죠, 10. 10이죠. 0초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는 10이겠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안 했잖아요. 쭉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 10이겠네요. 이동거리는 양수로 표현해야 되니까. 네. 위치가 10만큼 떨어졌는데 어쨌든 어느 지점에서 10만큼 뒤로 간 거 아니에요. 이동거리 10이겠죠.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의 변위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변위 벡터니까 위치가 10만큼 줄었죠? 마이너스 10이 맞아요. 근데 이 친구의 이동거리는 플러스 10이죠. 그 플러스 10이 마치 이 부분을 절대값 씌워서 적분한 거랑 똑같잖아요. 이동거리를 구할 거면 VT를
절대값 C로 접근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하셨어요? 좀 써. 이렇게 까먹지 말고 또. 현주 이해했으면 쓰라고. 나 너가 제일 불안하다고 지금. 그럼 그 절대가 밖에 나가시면 아예 그냥 절대가 지금 밖에 나가. 밖에다 쓰는 거는 아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 의미가 없으니까. 네, 별다른 의미가 없죠. 만약에 변위의 크기만 한 거니까 의미가 없죠. 일단은 속도식을 접근한 이 넓이가 이동 거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이거가 신기하다 하셨으니까 제가 뒤에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이 설명이 더 중요해서 하는 건데 잠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2차 함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2차 함수가 여기가 0부터 2까지가 근이래요. 그럼 봐봐요. 이 넓이랑 똑같아지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넓이랑 갑자기 여기 넓이랑 똑같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점에 대한 x값이 얼마냐면 얼마일까? 10? 아니, 넓이는 10인데 그걸 만들어주는 x값 4 아니에요. 3이에요. 3. 왜 3인지 봅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죠. 봐봐. 원래 함수 입장으로 보면은 야 프라임 때문에 0부터 2까지 이만큼 함수값이 떨어져. 다시 똑같은 값을 올라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같은 넓이니까 다시 똑같이 올라가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얘랑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똑같은 y값으로 돌아오는 이 지점이 들어오는 거잖아. 2대 1이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근과 근 사이의 넓이와 똑같은 넓이를 갖는 이 오른쪽 사이드가 2대1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왜? 3차 함수 입장에서 얘에서 시작해서 이거만큼 떨어졌는데 똑같은 거 올라가고 싶으면 이 지점이 2대1 지점이 맞아. 이해했어요? 됐어요? 이게 기억이. 그치 뭐 원래 그랬던 거지. 이어졌다기보다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원래 그런 거죠. 재밌잖아 그래도. 재밌는 수트가 더 있어 실제로. 근데 수정이도 표정이 좀 돌아와서 다행이네. 아까 수정이 너랑 수정이랑 차이점이 수정이는 걸어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았어. 힘들어 보이고 너는 시작하기 전에 신나서 떠들고 아주 그냥 몸이 뒤로 반 돌아가가지고 그냥 성인 체크도 안 했는데 막 말 걸고 그냥 수업 시작하니까 막 5만장 찌푸리면 또 피곤해요. 진짜. 내가 뭐가 아니라 찌푸리는 게 약간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약간 깨기 위한 거. 진짜 나 진짜. 산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일일이 들어가니까.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요즘엔 그런 거 없네. 산소 독서실 해가지고.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 산소 호흡기 같은 거 끼고 공간. 진짜요? 아니 설치가 돼 있어 잘. 산소 얘처럼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 있어. 산소가 부족하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 있어. 네. 산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많이 마시면 안 좋긴 하지. 산소도 중독이 돼요. 네, 몸에도 안 좋죠. 근데 그런 걸 하는 있었어요. 산소 없이 불사. 실제 산소였을까 싶은 마음이 있죠. 혹시 산소 아니지 않았어? 요즘에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피곤한 거예요. 산소의 양이랑 상관없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면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거의 그 요단강을 몇 번 건넜어야 됩니다. 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피곤한 거지. 자, 56번부터 풀어서 68번까지인데요. 그냥 제가 좀 풀고 해볼게요. 좌표가 1인점을 출발하는 이런 거 중요하죠? 자, 봐봐요. t가 0일 때 좌표가 1이래요. P점의 속도가 VT가 U-2t래요. 4점에서의 위치를 구하래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 뭐라 했죠? 자, 위치를 구할 건데 그럼 원래대로면 인테그랄 VT를 하면은 원래는 변위가 나와야 되는데
변이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냥 봐봐요. 4점에서의 t는 4일 때가 궁금해요. 그럼 0부터 4까지를 제가 접근하면요, 이게 뭐가 나와요? 0에서 4초까지의 변위가 나올 거예요. 변위. 예를 들어 이 변위가 만약에 10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4초에서의 위치는 얼마예요? 10 아니죠. 11이죠. 자, 들어보세요. 0초일 때 1이었잖아요.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 10이라고 나온 거잖아요. 1이네. 그러니까 11이 나와야죠. 1에서 10만큼 변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풀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매번. 아, 물론 초창기 위치를 확인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읽을 때 꼭 확인하세요. 어디서 출발하는지. 대부분의 문제는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얘기해 줄 건데 이렇게 낚시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낚시는 아니고 니네 그냥 안 읽은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VT를 구한다는 건 0부터 4초 사이에 변이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변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래 위치에서 이만큼 변화했음이니까 11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제가 아예 그러니까 변이 말고 VT를 적분해서 아예 XT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부정적분을 하세요. 그냥. 자, 부정적분을 하시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c라고 나오겠죠. 그쵸? 부정적분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친구에다가 0초일 때 위치만 맞춰주세요. 0을 넣으면 1이어야 된다면요. 위치가 0 넣으면 1. 자, 이렇게 쓰면 얘가 xt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서는 그 t초에서의 위치 바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이렇게 정적분을 떼려버리면 그건 변이를 내보내는 거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예 xt를 한 번에 구하기 위해서 부정적분 하시고 적분상 c를 출발선에 딱 맞춰주세요. 그럼 알아서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외워보시고 나중에 고민해보세요. 어차피 이건 기말고사 범위니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알았죠? 저희 아니 저는 이미 힘들어서 시험 범위가 흡연가 전까지 처음에 얘기했잖아. 누구에게 정호 얘기했잖아. 정호. 진짜 아, 내가 접선해본 형식 정호 어떻게 알았냐고? 학교는 가겠지. 아, 내가 접선해본 형식까지 예쁠 대충 이랬는데 평균값 정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접선 바로 다음 단원이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안타깝다. 일단 봐봐요. xt를 구했죠? 여기에 4를 대입하면 4초 위치가 딱 나옵니다. 정답 맞추시면 돼요. 자, 넘어가봅시다. 92번이요. 오늘 이거 다 할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직선 궤도를 40의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제동을 거는 t초 후에 속도가 이거예요. 40-VT가 이제 항상 웬만하면 그리고 그래프를 들어보세요. 그래프를 그리셔가지고 문제를 풀 거면 XT보다는 VT가 좋아요. VT 그래프를 마침 줬으니까 40-8t 그려보면요. 이렇게 5초, 여기 40 끊기거든요. 그리고 제동 걸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제동 걸었으니까 가다가 멈추고 밑으로 안 들고 가요. 속도 0입니다, 이제. 이런 디테일은 좀 필요합니다. 이런 걸로 낚시하는 학교가 없겠지만, 정해진 학교가 좀 걱정이 돼서, 일단은 해볼게요. 맞죠? 이 정도 학교면은 이런 문제 내야죠. 저는 그렇게 낼 거예요. 저 학교 선생님은 한 7초까지 접근해봐라 낼 거예요. 그러면 찔끔하게 이제 이렇게 막 여기 막 접근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찌되었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제동을 건 후 정제대에 달린 거리. 이때부터 제동 걸었다니까요. 0초부터. 그랬으니까 속도가 줄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40으로 쭉 오고 있다가 제동 걸기 시작한 순간부터 일정하게 줄죠. 그러니까 이동거리 구하라 했으면은 그거 넓이 구하면 돼요. 네, V를 적분한 그 넓이 값이 이동거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100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VT는 뭐가 좋냐면 VT 그래프는 바로바로 속도값도 보이고 적분하면 이동거리나 변이도 보이고 미분하면 가속도도 보이니까 VT가 제일 베스트예요.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VT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참고로 이건 물리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력이 조금 떨어지시는데 물리원을 해야 된다면 VT 그래프를 그려서 하세요. 네,
실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요즘 물리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이제 물리문제 킬러 문제는 VT 말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공식을 활용해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어려워졌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데 점점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가고요. 자, P의 운동방 일단 얘는 VT를 또 줬으니까 땡큐죠. 우리 입장에서 가겠습니다. P의 운동방향은 7초일 때까지 4번 바뀝니다. 운동방향이 바뀌는 건 V의 부호 바뀌는 거거든요. 한 번 Q가 2번 밖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T는 4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이제 V의 크기, 절대값 V잖아요. 4일 때 가장 큰 거 맞아요. 맞죠? 네.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는 자 1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면 되겠죠. 이거 절대값 쉬운 거니까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자 2니까 2분의 5 이동했네요. 그렇죠? 네, 2분의 5 이동했으니까 맞았죠? T가 7일 때 P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적어도 아닌 것 같은 게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이 지점에서 일단 원점으로부터 1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을 때 누적으로 가야 되죠. 누적으로 접근해보니까 여기 1이고 여기 2니까 여기까지 오면은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1 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1 왔다가 2초까지 2초에서 4초까지 뒤로 이만큼 가니까 실제로 원점에서는 마이너스 1만큼만 떨어져 있겠죠? 그쵸? 뒤로 이만큼 왔다가 여기 좀만 더 할게요. 1 곱하기 2니까 이거 1이거든요. 넓이. 진짜 1 아니지? 1 아니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넓이 2분의 1이거든. 2분의 1도 아니네. 3분의 2다. 3분의 2다. 왜냐면 기울기가 3인데 기울기가 한 칸, 세 칸 3인데 한 칸짜리 3분의 1이잖아. 3분의 2에 3분의 2나요. 그래서 3분의 2만큼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좀 더 떨어지면 3분의 2만큼 더 떨어지면 마이너스 3분의 5까지 떨어졌죠. 여기 전까지가 3분의 5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1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1만큼 또 오른쪽으로 가고 2분의 1만큼 가니까 3분의 5일 때가 가장 멀리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쵸? 누적으로 보는 거니까요. 멀리 떨어진 건. 틀렸죠, 1번. 그래서 정답이 1이고요. 이러면 끝이 난 거 같죠? 숙제 73번까지 해오시면 되겠고요. 좀 미안하지만 반복 처리 좀 보충합시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좀 편하게 쉽시다. 하는 거다. 얘들아, 강조하는데 다음 주부터 6시, 다음 주부터 8시, 10시랑 10시, 12시다. 그리고 정현이가 아까도 물어봤고 지난 시간에 누가 또 물어봤는데 일단 정규 수업 2개 다 듣는 거 수업료 2개 안 받을 거야. 한 번만 받을 거야. 이해했어? 원래 그렇게 해왔어. 뭐 약간 배려 차원에서. 그러니까 완전 다른 형태의 수업이 아니잖아. 어쨌든 수트 정규반이니까 내신 면반이니까. 그러니까 둘 다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 근데 숙제가 감당이 좀 안 될 거야. 그건 좀 기억하고 있자. 일단 투표 빨리 해줘. 아직 안 한 친구들은, 여기 등원한 친구들은 오늘 그 수트 단톡방 있잖아. 투표를 해주고 확통 투표해라. 은혜야. 단톡방에 있잖아. 그치? 내가 오늘 초대했는데 나간 건 아니지?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알겠어요. 어쨌든 네, 투표 다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시간 바뀝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한개도 차이를 하고